안녕하세요. 즐거운 사회시 영상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가 사실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문재인이라는 김일성교를 따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지 우리들은 그 근본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 근본을 바로잡지 않으면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이 전 국민을 속이고 다시금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막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을 하려면은 우리들은 왜곡되고 뒤틀려버린 이 역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과 같은 현실에 마주하게 됩니다. 김일성은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전체적으로 전부 왜곡을 시켰습니다. 모든 역사를 뒤틀려 버렸죠. 그것이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절망적이고 국민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바로 조선시대입니다. 이 조선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망 없는 세상이에요. 여기는 어떠한 가망도 희망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중에 가장 절망적인 시대가 바로 조선사회입니다.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가장 절망적인 시대입니다.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상에 보면 조선시대가 양반과 평민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꼽히는 그러한 로맨틱한 사랑이 블링블링하게 꼽히는, 비록 조선시대가 신분사회라 계급사회라 하더라도 인권이 살아있는, 서로를 아주 존중하는 그러한 정의로운 시대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조선시대가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시대로 없어져서는 안 될 그런 시대로 우리는 교육받아 왔습니다. 진짜 그런지는 우리 이 시대의 역사가들은 모두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더 문제인데요. 조선시대라는 것은 계급사회, 즉 신분사회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그런 사랑이 꼽히는 아름다운 시대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자유가 주어진 시간은 고작 70년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시간을 끝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을 살아올 수, 또한 이어올 수도 없었을 겁니다. 이곳에서부터 우리나라의 교육은 일본을 무조건적으로 미화하도록 우리들에게 교육을 시킨 기본 시작점입니다. 조선시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조선시대는 이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북한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지금 3대가 70년간을 북한에선 신으로, 태양신으로 존재를 하고 운영은 조선시대와 같은 왕조사회로 7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대단히 못 살고 힘들고 출신 성분이 좋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사회가 바로 북한 사회입니다. 북한 사회에 근간을 두고 있는 곳이 바로 조선시대입니다. 이 조선시대는 철저한 신분사회로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사회였죠. 이 조선시대라는 사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학자 중에서 조선시대가 우리 단군 이래 건국한 시대 이후 가장 절망적인 시대라는 걸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먹기 위해서, 적화를 시키기 위해서 전교조라는 것을 1989년 5월 28일 날 조직을 합니다. 이 조직은 현재에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흔히 학교 선생님으로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이 김일성 사상, 레닌이나 그런 사상에 빠져가지고 대한민국 역사를 완전히 왜곡시켜서 오로지 북한, 김일성 일가를 위해서 조선시대가 없어지면은 안 될, 꼭 있어야 할 시대로 우리 국민들을 지금까지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없어지면은 안 될 사회가 절대 아닙니다. 꼭 없어져야 되는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의 그때 그 시대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각자에게 맞는 그리고 독특한 많은 달란트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해도 되고요. 그 무엇도 해도 아무것도 해도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잘 살길 바라시죠. 그런데 조선시대는 그러한 달란트가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이 출신 성분이 좋지 않으면 그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가 있어야 되는 꼭 지속적으로 존재를 해서 왕까지 계속 존재를 해야 그것이 옳은 길인 양 교육이 되어 왔죠. 하지만 만약에 조선시대의 그 계급사회가 지금까지 북한처럼 계속 이어져 왔다면 우리들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 조선시대는 이 지구상에서 깨끗하게 지워지는 것이 어찌 보면 그것이 국민들에게 지금은 조금 더 힘들어지긴 했지만 문재인 이전까지는 아주 없어지는 것이 좋았죠. 그리고 조선시대에 흔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과한화,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것이 집행되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커다란 오해입니다. 관아라는 곳은 철저한 신분사회, 즉 계급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철저히 양반 중심으로 운영을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왕을 위주로 해서 그 중심에서 바로 관아가 존재합니다. 모든 법은 왕과 양반을 위해서 관아라는 것을 운영해왔죠. 그것으로 인해서 철저히 이 신분사회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지금 시대에서 만약에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백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게 되면 처벌을 하는 지금은 문재인 시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전 국민이 분노를 하고 그렇게 법을 어긴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철저히 자기들만을 위한 즉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신망하거나 따르는 사람들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조선시대에서는 오로지 왕과 양반을 위해서만 이 법 집행기관이 주로 움직였죠. 그것을 그 계급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관아는 꼭 필요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시대에서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처벌이 다양합니다. 거의 때려 죽이죠. 때려 죽이고 그리고 천갈래, 만갈래로 조각조각 내어 아주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몸에 말을 연결하여 사지를 찢어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천갈래, 만갈래로 거의 포를 떠서 죽이는 형벌 같은 경우에는 그 형벌이 집행될 때마다 도시락을 싸들고 구경 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즉 요즘 말로 하면 매니아층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고민해야 될 게 그거죠. 사람을 천갈래로, 만갈래로 죽일 때 그 사람이 바로 죽지 않게끔 마약도 먹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포가 떠지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이 안 죽는 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부위를 도려내거나 포를 뜨는 거를 열렬히 환영하고 좋아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문제되는 거는 이런 포 떠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많은 연구와 노력과 실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만의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조선시대에서는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조선시대에는 지금처럼 CCTV가 있거나 지나가는 나그네가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부리던 종이 관아에 가서 신고를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경우 신고자의 보호는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미치광이 같은 이런 일이 우리들은 왜 일어났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다 신분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잔혹한 방법이고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 전 북한에서 김여정이 아주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 다 보는 가운데서 한 사람을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잔인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김씨왕조 500년을 유지하는 비법입니다. 이 조선사회에서는 양반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건이 자신의 가족들이 실수로 이 물건을 죽였을 때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아에 가서 신고하는 사람, 지나가는 나그네 일 아니면 옆에 있던 물건 일 이런 게 없습니다. 조선시대는 피와 혈흔이 낭자하는 신분사회입니다. 양반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에 만약에 그것이 실수로 죽인다 한들 그것을 관아에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그것을 신고를 한다면 관아에 있던 최고의 대장도 양반 계급입니다. 그 사람도 자기 친척과 친척 중에 인맥이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고를 하면 신고자를 죽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또가 양반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자신이 그것을 죽였다고 해서 책임을 묻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반이 지나가는 자신보다 아래인 계급인 사람을 죽였다 한들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이 없기에 처벌도 못하고 그리고 최대한 눈 감아주는 시대가 바로 문재인처럼 모든 죄를 덮어주는 그런 시대가 그리고 김정은이 자신의 측근들이 아무리 많은 물건을 죽여도 그것을 처벌하지 않고 봐주는 경우가 조선사회에서는 조선시대에서는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선시대에서 한 달 살기는 살아남기도 불가능합니다. 시선 처리 한번 잘못하면 죽습니다. 시선 처리 잘못했다간 죽는데 그 이유는 양반들이 싸가지가 잘 정립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사법기관에 해당하는 관아의 사또도 자신이 30대를 때리던 20대를 때리던 아주 약한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때리다가 이 사람이 반신불수가 됐구나 그게 끝이죠. 그 어떤 사람도 사또를 처벌하지 않죠. 그냥 때리다가 잘못되면 그냥 잘못된 거고 죽으면 죽는 겁니다. 백성으로서는 억울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겁니다. 억울함을 가지지 못합니다. 억울함을 가지고 있다간 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는 게 억울하게 죽는 거란 걸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걸로 압니다. 우리들은 나이가 7살에서 10살 정도 되면 자신이 주변에 처한 상황을 깨닫고 환경에 적응합니다. 이미 조선시대에서는 억울함이 아닌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조선시대고 신분사회입니다. 북한이 그렇죠. 북한에서는 그 누구도 북한 주민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기에 그 삶에 당연하게 그 비참한 삶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문재인을 인권 탄압국가로 찍은 게 문재인이 바로 북한 주민들 스스로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기에 유엔에서 대한민국 인권 결의안이 상정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북 전단지를 막는 게 북한 국민들한테 얼마나 잔인하고 가혹하고 못된 짓인지 국제사회는 알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조선시대로 넘어오겠습니다. 이 조선시대는 우리 역사가들이 바로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 사회를 좋은 사회인 줄 알고 포장을 하고 떠받들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이 조선시대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한테는 절망적인 시대였는지를 지금이라도 많은 역사가 분들이 이것을 밝혀내고 그리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계속 집권을 하고 아무리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도 처벌이 안 받는 그런 시기가 이제 도래를 했죠. 북한의 70년이 지금 저 모양인데 조선시대 500년간을 우리 국민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자유 없이 절망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역사가들이 얘기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드라마에서 나오는 영화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런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알았다간 큰일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게 아주 아름답고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적화도 또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아주 희망적이고 아주 힘찬 적화는 아니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또 서로가 악수하는 아주 행복하고 스마일한 적화도 그 적화의 마지막은 바로 무력 침공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한반도 평화법이 발의가 됐는데요.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유한에서 말했듯이 아주 아름답고 행복한 정전협정인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쟁을 하자입니다. 문재인은 지금 유엔에 가서 한반도는 전쟁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그리고 희망차게 전쟁을 할 거라고 전 세계에 연설을 하고 왔습니다. 김정은은 이번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적화를 완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적화의 마지막은 무력 침공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 한반도가 적화가 되면 저를 포함한 자유를 알고 있는 모든 세력들은, 즉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3, 최하 절반 이상은 전부 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이 원하는 행복한 적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적화가 완성이 되면 최하 절반 이상은 죽고 최악의 경우는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모든 남자는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김정은은 독재 체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내 세력이란 세력은 모두 없어집니다. 문재인이 이번 유엔 총회에 가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고 싶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들어지면 큰일 나죠. 한반도 평화법 철폐 사이트를 올려봤습니다. 여기 가셔서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적화는 없습니다. 그 마지막은 무조건 무력 침공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적화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한반도 평화법 그리고 종전선언 이런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전쟁을 하자는 거니까요. 결단코 전쟁을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이나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이 평화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피바다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 문재인의 이 절망의 시대로 가기 전 단계에서 마무리가 잘 돼서 우리는 계속 살아나갔으면 합니다. 이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완전히 폐기하고 검증 가능하게 모두 없앤 이후 김정은이 적화 통일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올 듯 합니다. 종전선언 이전에 북한의 모든 핵은 폐기되어야 되고 핵과 관련된 모든 시설과 연구들 모든 것이 다 없어진 이후, 그리고 김정은이 적화 통일을 포기했을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 한반도에는 평화가 찾아오지, 그 외에는 북한의 핵무기를 가지고 종전협정을 한다는 건 그냥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 조선시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 발짝 더 다시 부활하고 싶으면 조선시대의 역사와 이승만 대통령님과 박정희 대통령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원봉을, 그리고 한평생 충성을 하고 모두 숙청된 많은 인물들 제대로 알아야 할 듯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을사오적이 진짜 역적인지는 다시 한번 증명해야 합니다. 김정은 70년 조선시대의 마지막입니다. 지금 옆에 사람들이 김정은에게 말합니다. 김정은에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거다. 라고 김정은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역적인지 아니면 북한 사회의 영웅인지는 다시 한번 꼭 재조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대한민국의 뒤틀린 이 역사를 바로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는 제도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과 박정희 대통령님에게 미국과 일본은 어떤 의미였고 그분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우리 국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도약은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70년 역사는 조선 김정은 시대 70년 역사에 전부 다 맞추어져 있기에 우리나라의 걸출한 영웅들의 올바른 역사 조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제도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을사오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완용 선생님과 그 외의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북한 사회는 변화될 수 없고 우리나라도 제도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번 더 제도약을 하시길 바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님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을사오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위대한 우리들의 시대에 일찍 눈을 뜬 절망과 같은 조선시대를 끝내버린 영웅과 같은 분들이 다시 이 시대에 바로 설 때 그때 대한민국은 다시 시작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고 계속 들으시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